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아직 편집자가 중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저의 책 돈의 감각 현재 베스트셀러 순위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돈의 감각이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이죠. 예스24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라딘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2위, 인터파크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교보문고에서는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2위, 이게 월요일 기준입니다. 근데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뒤처져 있는 이유는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스24나 알라딘, 인터파크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빠르고요. 결국은 교보문고 오프라인도 다음 주 정도면 예스24 순위를 따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대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교보문고 열심히 가셔서 도와주실 거라 혼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 또 하나의 역전, 채권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역전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얼마나 역전되어 있길래 이러느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수익률은 약 2%입니다. 즉 주가가 $100라면 1년에 배당을 약 $2 정도 하게 되면 2%죠. 그러니까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평균 배당 수익률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듯이요, 미국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96%입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499%. 즉 30년 동안 채권에 돈을 묻어봤자 1.96% 이자를 주는데 10년 만기 채권에는 약 5%. 그런데 S&P 500 괜찮은 배당 기업, 평균적인 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1년에 2%씩 준다는 얘기죠. 상당히 높은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채권 금리와 배당 수익률이 역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333 종목, 이건 이제 S&P 500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333개 종목은 5년 만기 채권 금리인 1.38%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313개 종목은 1.48%인 10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00개 기업 중에 거의 반 정도는 256개 상장 종목이 30년 채권 금리인 1.97%보다 높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종목, 한두 종목이 아니라 1.97%라는 30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무려 256개라는 종목.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배당 수익률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당연히 배당 수익률보다 채권 금리가 낮은 이유는 과도한 채권 금리 하락 때문입니다. 과도한 채권 금리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미국은 지금 현재 좋잖아요. 소비도 좋고 GDP도 만만치 않고 성장률이. 그런데 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왔느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계시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인 거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피난하면서 채권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게 결국은 채권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의 역전 현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설명하려고 상승미소가 방송하지 않죠.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 만기 채권금리와 2년 만기 채권금리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찾아봤잖아요. 그렇다면 30년 만기 채권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역전 현상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것도 뒤를 쫓아봐야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이 그림들은 전부 다 CNBC에서 제가 찾아온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붉은색, 이건 30년 미국 국채의 금리죠.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검정색은 S&P 500기업의 디비던드 일드,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런데요, 이 30년 채권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역전은 역사상 총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오른쪽 박스 보이죠? 왼쪽? 예, 지난 2009년 3월. 이때 뭐 있었습니까? 예,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인가요? 9월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2009년 3월 저렇게 어마어마한 주가 폭락이 있었고, 저기에서 양적 완화와 금리를 0%로 내렸었죠.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저 당시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과 금리가 역전됐었다. 두 번째는 오른쪽 박스 보이죠? 저게 2016년 6월경입니다. 2016년 6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때 브렉시트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민 투표가 있어서 브렉시트가 찬성이 됐죠. 그 당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등했죠. 이렇게 상당히 높았었죠.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했고 배당 수익률을 역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0 보이시죠? 저게 0이 채권금리와 배당 수익률을 뺀 겁니다. 30년 만기 채권과 S&P 500기업의 배당 수익률. 0이라는 것은 0 밑으로 왔으니까 역전했었다는 것은 언제냐? 2009년 3월과 2016년 7월 이렇게 두 번 있었고, 이제 역사상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2009년 3월과 2016년 7월에 배당 수익률과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채권금리와 배당 수익률이 역전됐던 시점은 금융위기 후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부터 S&P 500 지수는 무려 3배 가까이 지속 상승한 불마켓이 있었고요. 두 번째, 2016년 2월 브렉시트 표결이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던 시점에서 조정 잠깐 하다가 곧바로 두 번째 상승 랠리를 펼쳤었습니다. 즉 30년 만기 채권금리와 배당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는 두 번 다 상당한 기간의 풀마켓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지지난주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리포트 제목은 고배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뭐 어려운 얘기 영어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 오늘은 방송을 최대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지지난주에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는 채권금리 하락보다는 적어도 30년 만기 채권금리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그런 주식에 배팅할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표를 보여줬는데요. 첫째,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아까 리포트를 얘기한 리포트 제목이 A Fear of Dividend Yield입니다. 즉 배당 수익률에 대한 호감,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이게 10년 만기 채권금리와 S&P 500기업의 배당 수익률을 따졌는데요.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10년 만기 채권금리보다 0.33%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는 배당
이 2%보다 높은 배당률 주식들이 미국엔 상당히 많습니다. JP 모건 할 것 없이요. 제가 근무하는 프루덴셜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4% 가까이 되거든요. 시게이트 같은 주식은 거의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골드만삭스도 채권금리의 과도한 하락이 이런 역전현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그림이 뭐냐. 지난 40년 만에 미국의 고배당 주식들이죠. 상당히 높은 고배당 주식들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게 80년도 초에 그 당시 연준 의장, 볼커 의장이죠. 금리를 20% 가까이 올렸을 때, 그 다음에 2000년 나스닥 버블이 터졌을 때 주식시장이 많이 순식간에 하락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세 번째로 고배당 주식이 저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은 0.8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0.5, 이제 말도 안 되게 싸게 거래되는 거죠. 이렇게 낮게 거래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채권보다는 채권에 있는 돈을 좀 약간씩, 전체는 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고배당 주식, 위험자산으로 눈을 좀 돌릴 때 아닐까, 이런 리포트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당 수익률과 채권 금리의 역전이 한국 주식시장에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한국거래소 KRX에서 나온 제가 예요. 현재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은 1.4%가 안 되죠. 그런데 코스피 주요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약 2.2% 됩니다. 즉 한국도 채권 금리의 과도한 하락으로 고배당 주식들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배당 기업,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이제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배당률이 비교적 높은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죠. 골드만삭스도 주목했고, 현재 한국 시장에서도 골드만삭스가 주목했던 미국 시장처럼 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죠. 자, 먼저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거, 자본은 어디로 향하는가? 마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이 큰 돈이 있는데 큰 돈을 땅속 100m 지점에다가 파묻고 열쇠를 잠궈 놓은 다음날 그 돈을 찾으러 가면 그 돈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높은 수익을 주는 곳에 가 있는 것이 자본입니다. 즉 자본은 항상 수익이 높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지금 현재 과도하게 채권에 많은 자본이 가 있는 것도 어쩌면 안전자산 이전에 그곳에 주식시장, 위험시장보다 높은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본이 채권 시장보다 이제 높은 주식, 높은 배당률을 갖고 있는 주식에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일요일에 미국에서는 112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일단 고시했어요. 그러자 중국도 그러면 좋아, 750억 달러에 대해서 그냥 보복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3천억 달러 관세 부과, 이 부분이 알려진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역 협상이 9월달 협상이 취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즉 만약에 협상만 진행이 된다면, 협상이 파토가 나서 안 해,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주가는 폭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포지션 변화,
현금 비중이나 안전자산 비중이 무척 높을 때인데 그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는 아닐까.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안전자산 현금 한꺼번에 가면 안 되죠. 왜? 겁나서 여러분 잠도 못 자죠. 새벽마다 다우지수 보느라고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에 많이 있고 채권 시장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다면 10% 정도 포지션의 변화를 둘 필요도 있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협상이 파토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한, 만약에 협상이 파토났다 그러면 10% 비중을 늘린 다음에 파토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10%를 기다리셔야 될 거고요. 그것마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기다리셔도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10% 정도, 10%라고 얘기한 게 언제죠? 작년 12월 27일입니다.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할 때 상승미수는 그때 10% 정도 비중을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10% 정도 위험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꾸몄습니다. 2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우리 편집자의 부탁에 또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됐지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여쭤보셔도 되고요. 방송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면 제가 항상 또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편에서 설명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